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20만 달러 간다. 리플 CEO 브래드 베링하우스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게링하우스가 이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XRP 가격은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20만 달러는 비현실적인 숫자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국이 적대적인 태도에서 우호적으로 돌아선 점을 시장이 아직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증권거래소와 SEC와의 합의금 5천만 달러를 XRP로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합의는 이제 미국 정부와 SEC 모두의 의미 있는 진전이며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리플하고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하고 이제 소송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합의가 돼서 이제 완료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SEC 내부 최종 승인을 이제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을 이 리플을 통해서 우리가 대부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제 바뀌고 있구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더 우호적인 태도로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리플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20만 달러를 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근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비트코인 10월에 모두 팔아라 라는 분석입니다. 트레이딩 샷의 이제 분석이고요. 기술적 분석에서 불사이클과 이제 베어 사이클, 광세장과 약세장, 이 기간을 통해서 과거 패턴과 지금의 패턴을 이제 비교 분석한 차트인데요. 보시면 과거의 차트, 이제 불사이클이 지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3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이 바닥부터 이제 1064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바닥부터 이 최고점을 찍을 때까지. 그래서 1064일, 152봉 정도가 이제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베어 사이클, 이게 1년 정도 이제 갔던 거죠. 그래서 디셈버, 12월부터 12월까지 1년 정도가 이제 베어 사이클로 쭉 내려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불사이클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또 3년, 그래서 1064일 정도가 이제 걸렸고, 여기서 다시 이제 베어 사이클 1년 정도 이제 걸렸고, 노벰버에서 노벰버까지, 11월에서 11월까지 이제 1년 정도가 또 하락 추세로 이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불사이클이 이제 들어오고, 지금 이제 1064일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1064일이 이제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10월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고점을 10월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바라보는 고점은 가격이 지금 18만 달러 선 정도 되네요. 트레이딩 샷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까지 뭐 찍을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사이클이 이제 중요합니다. 기존 사이클이 이 사이클을 한 번도 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계속 이렇게 3년 상승, 1년 하락, 이런 식으로 4년 주기가 계속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신뢰성을 많이 지금까지는 갖고 있었는데, 과연 앞으로도 이걸 이어갈지가 이제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느냐 아니냐, 이게 기로에 서 있는 이런 형태죠. 그리고 이제 반감기를 통해서 500일 이렇게 나눠서 보기도 해요. 그래서 반감기 전 500일 전이 이제 저점, 반감기 이후 500일이 이제 고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통 이제 1000일 정도를 대충 계산해 보면 대략적인 이제 고점과 저점이 일치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나눠서 생각하면. 그래서 반감기를 기준으로 이제 앞뒤로 500일 정도가 이제 걸리는 이런 사이클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사이클이 뭐 끝났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분석가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이게 한번 이제 몇 번 반복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100%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확률상 우리가 이제 확률로 어느 정도 따져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까지도 높은 겁니다. 자, 전 세계 기업들 1분기에만 11조 규모 비트코인 샀다라는 기사고요. 전 세계 기업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지난해 4분기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총량은 약 68만 8천 개로 시가 83조 5천억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정책 추진 영향과 함께 가치 조정 수단으로서의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비트와이즈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들이 지난 1분기 동안 비트코인 총 95,431개, 약 11조 원 상당을 매입했다고 하고요. 이는 전분기 대비해서 16.11%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장 기업 수도 79곳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17.91%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중 12개 기업이 이번 분기에 새롭게 비트코인을 구매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도 이제 비트코인을 서서히 매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가 바뀌고 있구나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만 뭐 매일매일 쳐다보는 건 별로 큰 의미가 없고요. 그게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야 뭐 그렇게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하나씩 비트코인을 늘려가고 있다. 그 이유, 매입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보면 회계기준의 개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위원회 규정에 따라 기업들이 비트코인 공정가치 기준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가격 하락 시 이제 손실만 반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상승분도 회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보다 자유롭고 전략적인 자산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회계 기준도 암호화폐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볼 수가 있고요. 비트와이즈 CIO 비트코인 과거 하락전과 달라 강한 회복력 갖췄다라는 기사입니다.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맷 호거는 이 비트코인이 최근 시장 조정 국면에서도 예전과는 현저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준비금 창설 움직임, 트럼프 과세 등 다양한 요인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변동률이 실제 한 달 전에 84,317달러였다가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 84,379달러, 변동률이 거의 0.07%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하락을 했지만 다시 이제 원상 회복을 해버렸어요. 한 달 만에. 그래서 거의 이런 비트코인이 이제 주식시장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하락을 기록했지만 과거에 미국 증시 하락 시 비트코인이 더 큰 폭으로 이제 떨어졌던 점을 지적하고 있죠. 이 부분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2018년 미중 무역 갈등으로 미국 증시가 19.36% 하락했을 때가 있었는데 비트코인은 37.22% 급락했다는 거죠. 자, 이게 명확하게 비교가 되죠. 거의 2배 가까이 급락을 했던 때가 있었고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33.8, 38.1%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락률이 훨씬 더 컸어요. 그래서 원래 미국 증시보다도 급락폭이 훨씬 크고 더 빨리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더 하락폭이 훨씬 더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럼으로써 이제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자산의 생존력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인 것과 동시에 해지 자산으로서 성숙해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업들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변동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비트코인이 1일 차트에서 데드크로스 발생하면서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데드크로스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질 때 나타나는 신호
지금 데드크로스를 말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장기 하락장의 전조로 이런 게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데드크로스라고 하면 이제 약세장을 전망을 하는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은 11번의 데드크로스를 경험했는데, 그중 일부는 장기 하락장을 동반했고, 특히 2014에서 2015년, 2018년, 2022년 데드크로스는 9에서 14개월간 지속되며 최대 68% 하락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7번의 데드크로스는 1.5개월에서 3.5개월 만에 반등하며 약세 신호가 무색해진 사례도 존재가 한다는 거죠. 과거에 이제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을 때 얘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고요. 데드크로스가 이렇게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돌파하고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저보다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내려갔던 적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죠. 심지어. 그래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고 뭐 무조건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일시적으로 이제 하락을 나올 수는 있지만 다시 반등할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떨어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데드크로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분위기는 조금 이제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부자들은 부동산보다 금채권, ETF, 코인이라는 기사입니다. 이제 부자들의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분석을 이제 그 하나은행 웰스 리포트에서 이제 발견을 한 건데요. 이제 영리치라고 하는 이제 40대 이하 부자들은 이제 가상자산에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별로 이제 관심이 없고 요즘에. 그래서 가상자산에 이제 투자하는 게 28.7%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상자산 보유자의 3분의 1은 4종 이상 코인으로 이제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2, 3종도 꽤 많아요. 2, 3종. 그리고 가상자산 보유 여부에 대한 뭐 수익률 차이들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5% 이상 이익이 꽤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인지가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들이 좀 더 많긴 하고 투자도 많은 편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수익률도 이제 천차만별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부자들만 모아놨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도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주요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분산 투자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나눠서 돈이 생길 때마다 이제 수시로 매입하는 방법.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건 줄어들었고, 돈이 생길 때마다 일부러 이제 분산 투자하는 이런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시장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고 계속 꾸준히 모아가는 흐름들, 이런 전략이 이제 부자들이 잘 쓰는 전략이죠.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5% 하락한 비트코인 정말 걱정해야 할까?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신호. 자, 비트코인이 올해 1월 기록한 최고가 10만 9천 달러 대비 약 25% 하락했는데 상승분은 이제 대부분 반납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더모틀리플은 이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에 주목을 한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해방을 선언한 이후 글로벌 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는데 투자자들이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금과 함께 대체 자산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 65% 급락후 2023년, 2024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고 두 해 모두 전 세계 주요 자산 중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회복력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15년 역사 동안 비트코인은 75% 이상 급락한 시기를 5차례 겪었지만 매번 반등에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새로운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약세장을 전망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8만 달러 지지선 제어 확인 필요 6만 5천 달러까지 추락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고요. 지금 코인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이 전일 고점인 86,496달러에서 3.35% 하락한 83,000달러 선까지 밀렸는데 이 조정은 단기 고점에서 차익 실현과 매도세가 겹친 결과로 분석되며 일부 트레이더는 향후 8만 달러 또는 6만 5천 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제 뭐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어요. 분명히 이 조정세가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들을 열어놓고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조정이 나오지는 않고 가격을 계속 지켜주는 형태이긴 합니다. 여기서 원래 이제 자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렇게 조정세가 이제 쭉 나오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등락을 계속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가격선이 위쪽에서 이제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잠시 멈춰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느 방향성을 하나 잡기 위해서 계속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방향성이 위쪽이면 이제 더더욱 좋겠고 아래쪽이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감소해야 되겠지만 지금 다행히도 아직 조정세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대출 시장도 이제 2년 만에 2.5배 성장을 했다라는 거고요. 디파이 부분이 조금 더 크게 상승을 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대출 시장이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에서도 계속 비중이 확대되고 있네요.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파월 관세 물가 상승 일으킬 수 있어 통화정책은 관망.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스테이블코인 규제 구축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이 가상자산이 점차 주류 금융 시스템에 편입되고 있고 가상자산 관련 은행 규제는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가상자산이 지금 이제 주류 시스템으로 편입되고 있는 거. 이걸 직접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는 확실히 보이고요. 스테이블 코인들도 이제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거, 앞으로 활용도 확장이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 SEC 위원장 게리 게슬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외 암호화폐 미래 비관적이다. 그러니까 알트코인을 겨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에 되게 비판적이었던 입장이었어요. 이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 사임을 했죠. 트럼프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에 대해 굉장히 규제를 많이 했고 거의 뭐 악마처럼 불렸어요. 그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소송도 많이 걸리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의 태도가 조금 바뀌었다는 게 좀 의아한 거예요. 예전에는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이든 뭐 암호화폐 다 싫어했어요. 근데 그것들을 조금 바꾼 부분이 이제 알트코인만을 이제 디스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이 이제 탄탄한 경제적 기반이 부족하면 거의 전적으로 투자자의 심리에 의존해 가치가 유지되고 있어 갑작스러운 붕괴 위험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난 건 비트코인처럼 인간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는 자산은 오래 지속될 수 있지만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우호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달라졌다. 시야가 지금. 그래도 비트코인은 우호적으로 보고 있구나. 알트코인은 아직까지 좋지 못,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라고 비판은 하고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심리적인 부분에 많이 의존해 있는 이제 코인들이 좀 있고, 그게 등락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알트코인들은. 근데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 그나마 그런 부분들에서 벗어나서 그냥 자산의 가격을 잘 유지시켜주고 있는 부분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